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아마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생각보다 대답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먹었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물어보는 걸까요?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간에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식사는 하셨고요? 방금 제가 식사는 하셨고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날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거든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식사했냐는 표현을 왜 자주 사용하는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 왜 중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한국인은 왜 이렇게 밥에 진심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언제든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음식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면 저장해둔 쌀은 거의 다 떨어지고 새로 수확할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기를 말해요. 사실 저도 책에서만 봤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은 밥 먹었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 밥을 먹을 만큼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식구라는 말도 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도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밥을 잘 챙겨 먹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일상을 잘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이 한국 사람들이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식사가 오랫동안 한국인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밥은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식사했냐고 물어봐요?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별로 안 친한 동료를 만났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얼굴만 익힌 사이라 조금 어색해요. 그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어색한 시간을 견뎌요. 거래처 사람을 만나도 점심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무엇을 먹었는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건네는 인사인 경우가 많아요. 마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처럼 만났을 때 하는 인사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해요.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우리는 습관처럼 밥을 먹었냐고 물어봐요.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맛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대화가 쭉 이어져요. 정말 식사 메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물어볼 때도 많아요. 그 음식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수다의 시작과 끝이 밥인 것 뿐이죠. 심지어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해도 잘 지내지? 다음으로 물어보는 말이 밥은 먹었어? 이거예요. 이렇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마중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통화할 때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게 있나요? 제 경험상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밥 먹었냐는 질문을 빼놓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통화하든 매일 통화하든 안부보다 먼저 밥은 먹었어?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잘 지내? 보다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여행을 가거나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떨어져 있을 때 전화하면 부모님은 항상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되묻죠. 근데 집에 있을 때마저도 밥 먹었냐고 자주 물어봐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는 게 조금 웃기죠. 같은 집에서 생활하니까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대충 알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단순히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사랑도, 관심도 함께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부모님만의 애정어린 안부 인사 같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하는 느낌이랄까요? 회사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밥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밥이 중요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밥심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해요. 밥심이 뭘까요? 밥심을 직역하면 말 그대로 밥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일단 밥부터 먹고 하자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밥심으로 버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업무가 많아서 야근하거나 회의가 길어질 때도 비슷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식사하셔야죠? 일단 밥부터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은 먹어야죠. 라고 말하곤 해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식사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동료에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 라고 답하면 밥은 먹고 일해야죠. 밥도 못 먹고 일해서 어떡해요. 라면서 걱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밥이 어떤 특별한 힘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말들에는 잘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 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결국은 더 잘 살기 위해서인데 밥도 못 먹고 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밥심이 단순히 몸의 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망쳤을 때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친구와 다퉜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종종 음식으로 기분을 달래곤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평소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음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음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밥심은 단순히 배를 채워서 얻는 힘이 아니라 힘든 하루를 버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회복의 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이 좀 힘들어도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나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한국인이 말하는 밥심 같아요. 식사했냐는 질문에 안 먹었다고 하면 밥 사주나? 사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보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한 외국인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님이 매일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사장님이 사주시려는 건가? 하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대답한 거죠. 안 먹은 날에는 아직 안 먹었어요. 혹은 먹은 날에는 먹었어요. 아침만 먹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안 먹었어요 라고 하면 왜 안 먹었냐고 물어보고 먹었어요 라고 하면 그래? 하고 끝나고요.
자기가 대답한다고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었대요. 그런데도 사장님은 거의 매일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이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건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라고 설명해 줬어요. 사장님도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하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물론 진짜 식사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에 가까워요. 밥 먹었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물어보는 사람도 정확한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저 서로의 평안을 확인하는 일종의 인사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먹었어요 정도로 편하게 대답하면 돼요. 거기에 사장님도 드셨어요? 라고 되물으면 더 좋겠죠. 앞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 중요한 만큼 무엇을 먹을지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이 메뉴를 정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무엇을 먹을지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메뉴를 정할 때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은 생각보다 단순한 고민이 아니거든요. 그날의 기분, 날씨, 그리고 함께 먹는 사람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 오는 날엔 파전이 생각나고, 추운 날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고, 더운 날엔 시원한 냉면이 생각나죠. 또 힘든 날엔 고기가 먹고 싶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떡볶이가 당기기도 해요. 그리고 동료하고 식사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고려하면서 메뉴를 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김치찌개 드실래요? 그거 어제 먹었는데. 그럼 제육볶음 어때요? 잠시 정적이 흘러요. 분명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아무거나가 아닌 거죠. 물론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꽤 익숙한 풍경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비슷한가요? 이렇게 고민해도 메뉴가 안 정해지면 전매추 혹은 저매추를 받기도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식사 메뉴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먹는 한 끼라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메뉴를 고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메뉴를 정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퇴근 후에 오늘 매운 거 먹고 싶다 라고 말하면 왜?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자동으로 물어보게 돼요. 정말 매운 음식을 먹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을 스트레스 해소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기분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해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울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날 기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찾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지나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에게 밥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봤어요. 말하면서 다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에게 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말이 되기도 하고 관심과 걱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또 그날의 기분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식사했는지만 궁금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안에는 잘 지내고 있나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들었던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메뉴를 정할 때 오래 고민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바로 결정하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